네, 취재 현장으로 이어갑니다. 현대자동차가 어제 슈퍼카에 버금가는 고성능 전기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취임으로 처음으로 신차 발표 현장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공을 들인 모양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인지 그리고 현대차의 미래 전략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정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대차가 고성능 전기차 개발, 이건 처음이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이제 영국에서 자동차 최대 축제라고 불리는 이제 굿우드 페스티벌 스피드에서 이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간 이제 컨셉트카 형태로 뭐 전기 수소 전기차 비전치사 같은 것들은 좀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시장에 출시를 목적으로 이런 고성능 전기차를 보여준 것은 처음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N 브랜드가 앞으로 이제 고성능 브랜드를 뜻하는 뭐 그런 거로 나올 것 같은데 N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N 브랜드는 사실 그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남양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또 독일의 뉘른부르킹이라는 그 아주 악명이 높은 테스트 서킷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이제 N9이라고 이제 부르긴 하는데요. 벤츠 우리가 보면은 벤츠의 독일의 벤츠의 AMG나 뭐 BMW의 M 시리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포츠형 세단으로서 어떤 고성능 모델을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에서는 뭐 아반떼 N9이라든지 소나타 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도 출시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전기차에 적용된 것은 이번에 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선 회장이 직접 영국 신차 공개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부회장 시절인 2018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코나 중국형 모델을 이제 공개를 할 때 참가한 이후에는 신차 공개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아이오닉 5는 뭐 지금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총수가 직접 나설 만큼 뭔가 중요성을 부여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성능 전기차고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이런 기술력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이제 아이오닉 5의 이제 외관상으로 보면 영상에 지금 곧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대로 계승하는 조금 뭐가 달라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최고 출력이 뭐 부스트 모드를 쓰면은 650마력에 달하는 좀 괴물 같은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지금 포르쉐의 첫 전기차인 타이칸이 기본 모델 최고 출력이 405마력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것도 엄청난 출력이긴 합니다만은 그에 못지않은 아주 그 프리미엄 자동차들에 못지않은 성능을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성능 전기차는 사실은 이제 대중적인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많이 판매할 목적으로 좀 개발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 회장이 직접 챙긴 거는 현대차의 전기차의 기술력의 어떤 집약체로서 지금 우리의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양산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테슬라 이후로 지금 벤츠나 BMW, 독일 브랜드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롤스로이스라든지 페라리 같은 럭셔리카, 한 대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자동차 브랜드들도 모두 다 전기차에 지금 시장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전기차에서 이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뭐 값싸서 가성비만 좋은 차량은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매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제품도 이 정도까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중적, 중저가 시장도 있고 아주 그 일부를 위한 그 고성능, 고가 차량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고성능 모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에 이제 국내에 먼저 출시를 하고 해외 시장으로 좀 북미랑 유럽 등으로 이제 좀 시장을 넓혀갈 예정인데요. 현대차는 이제 추후 모델인 이제 아이오닉 6N도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첫 대형 전기 SUV인 아이오닉 7도 좀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합쳐서 2030년까지 내놓기로 한 총 전기차의 모델이 31종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죠. 내연기관 차량들처럼 이제 다양한 선택지들이 좀 등장할 전망인데요. 전기차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지금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뭐 고가 사양으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으니까 가격이 비싸도 잘 팔리는 차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전략인 것 같은데요. 요즘 현대차 그룹 잘 나가지 않습니까? 북미에서도 뭐 2위까지 전기차 판매 2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공행진 말 그대로 이제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고무적인 성과가 지금은 눈에 띄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현대차가 이제 올해 제시한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가 현대차가 33만 대고 기아가 26만 대입니다. 근데 현대차가 6월 누적 기준으로 글로벌에 판매한 게 지금 11만 9천여 대고 기아가 9만 8천여 대를 팔아서 사실 지금 올해가 절반이 지났는데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는 네. 것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력 모델인 신차 효과가 좀 떨어진 게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오닉 5가 나온 지도 몇 년이 지났고 아이오닉 6,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신차 주력 모델에서 좀 판매량이 약간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크게 상향을 조정해서 2030년 정도가 되면 전체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절반 이상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것을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아이오닉 5N을 직접 챙기면서 고성능 차량을 내놓은 거는 이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는 어떤 의지가 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까지 실적은 좋습니다. 뭐 기아와 현대차가 모두 지금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전년 동기보다 30에서 40%대 좀 성장이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일본 자동차들도 북미에서 계속 프로모션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좀 더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의지가 이번 아이오닉 5N에 좀 담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